어제 이근대위 B2 사건 이제 채권자의 재반박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에 관한 부분인데 뭐 쉽게 말해서 결론은 이거죠. 스카이 다이빙을 교육받으면서 그 교육을 무상으로 받아서 그걸로 200만 원 빌린 돈에 대한 것을 일부 변제했다. 이게 사실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비도 현물로 줬다고 하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확실히 밝혔고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50만 원짜리 장비인데 그거를 이제 25만 원에 중고로 샀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2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 다이빙을 끝낸 후에 이제 스카이 다이빙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 통화를 해서 200만 원을 11월 1일에 변제받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한 부분은 200만 원의 일부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첨부를 했죠. 네, 문자에도 나오지만 11월 3일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12월 1일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거부했고 연락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근 대위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근 대위의 해명을 이 사람의 이제 녹취록이나 문자와 같은 증거보다 더 믿는 것이죠. 판결물도 그렇고. 이게 원래는 이런 부분이 다 증거, 근거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녹취록을 왜 굳이 남겼을까요? 녹취록을 만든 이유도 제 생각이지만 아마 차용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겁니다. 녹취록이 있어야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죠. 만약에 계좌 이체로 돈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이거 돈 받은 거는 다른 목적으로 받은 거지 빌린 게 아니다.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장을 한다면 사실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잘 쓰지 않죠. 소액이라는 이유로.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겁니다.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고 이 경우는 이제 이분이 상당히 꼼꼼한 분이라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행정사에게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증거 자료로 삼았죠. 이제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행정사에게 이제 녹취록 작성을 맡겼는데 이거 당연히 돈 들어갑니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200만 원 빌려놓고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쓰죠. 아깝죠. 그래도 쓴 이유는 너무 억울하고 꼭 받고 싶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11월 3일에 갚으라는 문자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12월 1일에 연락할게라는 답장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문자가 없는데요. 전화를 했으나 이제 받지 않았고 이런 문자를 답장으로 보낸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계좌를 보내고 다 갚던지 100만 원이라도 갚아달라. 더 이상 갚는다는 말에 속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별다른 말이 없다가 퇴근하고 연락한다. 네. 돈을 갚을 의사가 솔직히 없었다고 보입니다. 잘 보면은 최초 돈을 빌린 시점이 이제 2014년도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갚지 않은 상태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월급도 받고 있고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카이 다이빙 장비를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자기 돈은 갚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전 B2 내용이 있었죠. 상당히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에게 녹취록도 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시간을 써가고 자기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해서 결국 이겼다고 그랬죠. 또한 보면 이제 200만 원에서 이자 붙인 거 없다. 원금 200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네, 증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녹취록에 200만 원 갚는다고 이제 다짐을 받았죠.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이건 이근대에도 인정을 했죠. 해명에 대한 부분 100에서 150 정도는 현금으로 갚았다. 또한 스카이 다이빙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로 일부 변제를 하였고 스카이 다이빙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것도 일부 변제를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전혀 근거가 없죠. 근거가 있는 게 이제 자기 말인데 그 말도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현금으로 갚았다는 액수가 너무 범위가 커요. 100이면 100, 150이면 150, 143이면 143. 보통 이렇게까지 시달리면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뭐 1, 2만 원 정도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50만 원 정도의 베리에이션이 생긴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믿기가. 그리고 갚은 날짜를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달렸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대충은 알아야겠죠. 대충은. 그리고 또 현금으로 이제 돈을 갚았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달렸는데 현금으로 갚으면서 갚았다는 영수증 하나 안 받았다. 이것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뭐 계좌이체로 당연히 갚는 게 정상이었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현금으로 갚았다는데 언제 갚았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얼마나 갚았는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근거가 없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을 말해보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습니다. 뭐 1년, 2년이 지나도록 안 갚은 사람한테 더 이상 이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믿기 어렵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소송을 했고 이제 압류까지 걸었지만 통장 하나만 압류를 하고 더 이상 압류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 돈을 변제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약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15%씩 4년 이자 붙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은 넘겠죠. 200에서 이제 계속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300만 원이 넘고 이제 공시송달료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법원의 행정 비용이 따로 이제 피고에게 청구됩니다. 200만 원이 원금이라고 한다면 거의 좀 더 추가돼서 갚을 돈이 좀 늘어나겠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이근 대위가 돈을 상당히 잘 버는 사람인데 겨우 200 가지고 사람 뭐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잘 버는 거고 이전에 당시에 돈을 빌려서 당시에 잘 벌었다는 그런 근거는 없죠. 그때는 급했을 수도 있죠. 200만 원이 큰 돈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2014년도에 200만 원과 지금의 200만 원은 뭐 물가, 집값 이런 거를 봐도 한 약 1.5배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근 대위의 해명에 대한 문제.
사실 뭐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 문제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떤 형사 처벌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돈을 이제 200이 아니고 의자까지 쳐서 깔끔하게 지금 뭐 돈 잘 번다고 하시니까 갚았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